6페이지 전기와 자기, 전류를 조절하는 전압과 저항입니다. 전압이 커지면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될까?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는 건데요. 첫 번째, 전류와 전압은 어떻게 측정할까? 네, 첫 번째, 전류는 전류계를 이용하고 전압은 전압계를 이용해서 측정하는데 이 회로의 연결 방법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전류계는 회로에 직렬로 연결하고 전압계는 회로에 병렬로 연결합니다. 네, 전류라고 하는 것은 전하의 흐름으로 전류의 세기라고 하는 건 한 곳을 같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전하의 양이 지나가느냐 이걸 측정하기 때문에 회로 안에 일렬로 끼워 넣어서 측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하는데요. 전압계는 예를 들면 전구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하고 싶다 그러면 전구를 지나가기 전과 지나가기 후에 그 전자의 에너지 차이를 측정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저항의 시작점과 끝점에 도선을 옆으로 연결해서 따로 내서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회로의 병렬로 연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도록 할게요.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한다. 전압계는 병렬로 연결한다. 이유를 알면 굳이 외우지 않아도 생각해서 알 수 있지만 잘 외워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요걸로 한번 볼까요? 자, 전류계는 지읒, 리을이죠. 그래서 직렬, 지읒, 리을이다. 자, 요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전압계에 앞에 비읍 받침 있죠? 따라서 병렬 연결이다. 자, 요렇게라도 꼭 좀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류계와 전압계의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를 어디에 연결하느냐인데요. 네, 플러스 단자는 전원의 플러스 극에 연결하고 마이너스 단자는 전원의 마이너스 극 쪽에 연결하는 것은 둘 다 똑같습니다. 네, 요즘에는 전류계와 전압계를 디지털로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요 내용은 사실 크게 상관없겠지만 아직은 이렇게 바늘이 움직이는 전류계와 전압계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한번 요것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오른쪽에 지금 여기 색깔이 안 나와 있는데 오른쪽에 플러스 단자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한 개만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단자는 전류계의 경우 50mA, 500mA, 5A, 5A는 5000mA죠. 이렇게 세 개가 있고 전압계도 3V, 15V, 30V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단자는 보통 이렇게 두 개, 세 개가 있는데요. 이럴 때 어디에다가 연결해야 되느냐? 이때는요. 만약에 우리가 회로에 흐르는 전류나 전압의 값을 잘 모른다면 일단 최대값이 큰 단자부터 연결하도록 합니다. 어떤 물체에 내 무게를 재고 싶은데 그 물체의 무게를 가늠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저울을 어떤 걸 사용해야 될까요? 네, 측정할 수 있는 값이 큰 걸 사용해야 되겠죠. 측정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작은 곳에다가 굉장히 무거운 물체를 올려버린다면 그 저울이 고장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전류계나 전압계도 값을 잘 모른다면 최대값 측정할 수 있는 최대값이 큰 단자부터 차례로 연결해봅니다. 지금 전류계의 마이너스 단자가 500mA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에 눈금을 보시면요. 최대값이 50mA, 500mA, 5A 이렇게 세 종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500mA에 연결했기 때문에 요 가운데 선에 해당하는 눈금을 읽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지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네, 300mA가 되겠죠. 네, 전압계는 이번에 보니까 3V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3V는 여기 전압계도 마찬가지로 최대로 측정할 수 있는 게 여기 3V, 15V, 30V 이렇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3V에 해당하는 눈금을 읽으면 여기 아랫부분 요걸 가지고 읽어야 되겠죠. 1과 2 사이니까 1.5V라고 읽어줄 수 있겠습니다. 탐구 내용을 보겠습니다. 전류, 전압, 저항 사이의 관계입니다. 자, 이때 긴 미끄럼선, 전원장치, 스위치, 전류계, 전압계를 전선으로 연결한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니크롬선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전류계는 회로에 직렬로 연결했고 전압계는 이렇게 저항의 양 끝에 선을 내어서 병렬로 연결해 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위치를 누르고 자, 이 전원 장치를 조절해서 전압계의 눈금을 1.5V씩 높이면서 긴 니크롬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측정해서 기록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긴 니크롬선을 짧은 니크롬선으로 바꾸어서 또 한 번 전압을 변화시킬 때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는데요. 측정된 값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1번 실험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내보라 라고 얘기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문운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 가로축에 전압입니다. 우리가 조절하는 것을 가로축에 적고 우리가 조절하는 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를 세로축에다가 적어주는데요. 이미 전압 전류 주어져 있고요. 여기 0 원점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굵은 선 한 칸을 각각 1.5V로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교과서에서 했을 때는 6칸이 있었고 1에서 6V까지니까 한 칸에 1V씩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세로축은 지금 값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 표에 보니까 0부터 590까지 측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여기 한 칸을 지금 6칸 있으니까 한 칸을 100mAh씩 잡으면 되겠네요. 한 칸을 100mAh씩 잡아서 100, 200, 300, 400, 500, 여기 600까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긴 니크롬선이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원점 0, 0에다가 찍고 네, 두 번째는 1.5V와 50mA입니다. 자, 1.5V일 때 50, 요 가운데다 찍고 3일 때 110, 4.5일 때 160, 그리고 6일 때 210. 자, 이렇게 찍어줍니다. 그리고 옆에 짧은 니크롬선도 그려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원점 지납니다. 그리고 1.5V일 때 150, 3V일 때 290, 4.5V일 때 450, 그리고 6V일 때 590,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 선을 그어줘야 되는데, 선을 그릴 때는 여기 점과 점 사이를 다 이어가지고 꺾은 선으로 그리는 게 아니고요. 원점을 반드시 지나면서 가장 많이 지날 수 있도록 선을 그어주시는 겁니다. 점을 가장 많이 지나도록. 그래서 선생님은 자, 이렇게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옆에 그래프에도 그릴게요. 0에서부터 시작해서 원점에서 반드시 시작하세요. 시작해서 가장 많은 점을 지나도록 이렇게 선을 그어줍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그린 선 밖으로 조금씩 나오는 점들이 있죠. 그거는 실험에서의 오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프는 우리가 관계를 보기 위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의 선을 쫙 그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그래프의 공통점입니다. 이 두 그래프의 공통점은 원점을 지난다, 그리고 비례하는 관계이다. 네, 요 두 가지 기억해 두시고요. 자, 두 그래프 차이점 뭔가요? 네, 딱 봐도 네, 그래프의 기울기가 다릅니다. 두 그래프의 기울어진 정도가 다르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 여기 가로축이 전압, 세로축이 전류 값이었어요. 그러면 전압과 전류는 어떤 관계인가 물어봤네요. 네, 어떤 관계? 서로 비례하는 관계이다 라고 답하면 되겠습니다. 전압이 같을 때 두 니크롬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어떠한가 라고 물었는데요. 네, 전압이 같을 때 예를 들면 자, 1.5V일 때입니다. 자, 1.5V다라고 하면 긴 니크롬선은 50, 짧은 니크롬선은 150입니다. 6V일 때를 본다면 긴 니크롬선은 210, 짧은 니크롬선은 590. 자, 이래서 네, 같은 전압일 때 어땠나요? 네, 긴 니크롬선의 경우 더 전류의 세기가 작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전압이 같을 때 긴 니크롬선의 전류가 더 적게 흐른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전압이 같을 때 두 니크롬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어떠한가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같은 전압일 때 예를 들면 자, 1.5V이다 할 때 긴 니크롬선은 50, 짧은 니크롬선은 150. 자, 6V다라고 하면 긴 니크롬선이 210, 짧은 니크롬선이 590으로 네, 같은 전압이어도 니크롬선의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긴 니크롬선일 때 더 작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겠네요. 전압이 같을 때 긴 니크롬선에 전류가 더 적게 흐른다.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더 생각해 볼 것은 전압이 같았다.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었죠.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 같은데 두 니크롬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달랐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것을 밑에서 좀 더 생각해 보게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ohm의 법칙. 자, 니크롬선에 걸리는 전압이 2배, 3배가 되면 니크롬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도 2배, 3배가 된다. 즉 전압이 커지면 전류의 세기도 커진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전압과 전류는 비례하는 그래프를 가지는데 좀 전에 우리 요거 봤었죠. 전압이 같을 때 긴 니크롬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더 작았어요. 짧은 니크롬선의 전류의 세기가 더 크게 흘렀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긴 니크롬선, 짧은 니크롬선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전류의 세기가 전압에 어떤 관계죠? 비례하는 관계가 있다. 우리가 이것을 ohm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자, 전류의 세기가 전압에 비례한다. 자, 비례하는 기호를 이렇게 써서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OX 퀴즈입니다. 첫 번째, 전류계는 회로의 직렬로, 전압계는 회로의 병렬로 연결한다. 네, 이거 뭘까요? 네, 맞습니다. O입니다. 자, 전류계 직렬, 전압계 병렬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자, 2번입니다. 니크롬선에 흐르는 전압의 크기를 크게 하면 전류의 세기는 커진다. OX. 네, O입니다. 자, 7페이지입니다. 전류를 조절하는 전압과 저항, 교과서 66쪽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서로 다른 물체에 같은 크기의 전압을 걸어주면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될까? 저항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지방 측정기의 원리는 무엇일까? 이거 선생님도 되게 궁금했었어요. 금속판에서 몸으로 아주 약한 전류를 흘려보내면 몸의 성분에 따라서 전류의 세기가 달라지는데 근육에는 지방보다 수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전기 저항이 작다고 합니다. 따라서 몸에 지방 성분이 많으면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하고 근육이 많으면 전류가 더 잘 흐른다. 그래서 우리 몸에 약한 전류를 흘리면서 이때 걸리는 전압을 측정해서 몸의 저항을 구한 다음에 지방과 근육의 비율을 계산한다고 합니다. 저항입니다. 저항은 전기 저항이라고도 하고 또 기호로는 리지스턴스의 앞자를 따서 R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그림은 전기 저항이 왜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못과 구슬 모형입니다. 여기 이 빗면에 지금 못들이 막 박혀 있어요. 그리고 구슬을 내려보내려고 하는데요. 구슬은 못이 많이 박혀 있으면 못에 부딪히면서 내려오는데 방해를 받게 되죠. 이렇게 못과 구슬이 서로 부딪히는 것이 바로 전기 저항입니다. 전자들이 이동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 자유전자들이 이동하는 동안에 도선 안에는 원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들이 텅 빈 공간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원자들 사이사이를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원자의 부딪힘이 생기겠죠. 이 원자와 부딪힘으로 인해서 저항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기 빈칸인데 전자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자의 이동 방향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이다. 이거 다시 한번 상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에 비유되었는지 볼까요? 구슬은 전자에 비유되었고 못은 원자, 경사면의 기울기는 전지의 전압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경사면의 길이와 폭은 도선의 길이와 굵기, 못과 구슬의 충돌이 바로 전기 저항입니다. 자, 여기에서 기울기는 전지의 전압에 비유된다라고 했는데요. 이 기울기가 크다고 하면 경사면이 이렇게 기울기가 심하면 구슬이 더 빠르게 내려오잖아요. 즉 전자가 더 빠르게 내려가게 되겠죠. 그래서 기울기는 전압에 비유할 수 있겠고요. 경사면의 길이와 폭은 도선의 길이와 굵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도선의 길이와 굵기가 저항에 영향을 미치죠. 경사면의 길이가 만약에 길다 그러면 내려오는 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겠죠.
또 폭이 만약에 넓다고 하면 내려오는데 훨씬 더 빨리 내려올 수 있을 거예요. 많은 구슬이. 자, 그렇다면 도선의 길이가 길다면 그만큼 저항이 큰 것이고 도선의 굵기가 굵다면 훨씬 더 많은 전자가 한꺼번에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저항이 작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물 달리기 같은 거 할 때 이런 관을 통과한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 관의 길이가 만약에 이렇게 짧은 것과 긴 것이 있다. 어느 것이 통과하기 쉬운가요? 관이 짧은 것이 훨씬 더 통과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짧으면 저항이 작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관이 이렇게 굵은 것과 관이 가느다란 것이 있습니다. 어느 게 통과하기 쉬운가요? 관이 굵은 것이 통과하기 쉽겠죠. 따라서 도선의 굵기가 굵은 것이 저항이 작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6쪽에서 같은 전압을 걸어도 니크롬선의 길이에 따라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달랐죠. 이제 그 이유가 나왔네요. 네, 모양이나 재료가 다른 물체의 회로를 연결하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전압이 같아도 전류의 세기는 다를 수 있었습니다. 즉 이렇게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우리가 저항이라고 합니다. 저항. 자, 그러면 이 저항의 크기는 전류에 대한 전압의 비라고 할 수 있겠는데 단위는 옴으로 나타냅니다. 1옴은 1V 전압을 걸었을 때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1A인 도선의 저항입니다. 자, 4번 전압이 같을 때 저항이 클수록 전류의 세기는 어떨까요? 네, 감소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전압이 같다.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은 똑같아요. 그런데 저항이 크다.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가 큽니다. 그러면 전류의 세기는 감소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전압이 일정할 때 저항이 크면 전류의 세기는 작아진다라고 했으니까 전류의 세기는 저항에 어떻다고 할 수 있나요? 네, 반비례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표현한다고 하면 전류의 세기는 저항분의 1에 비례한다. 또는 전류의 세기는 저항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읽을 수 있겠습니다. 한번 전류, 전압, 저항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류의 세기라고 하는 건 좀 전에 본 것처럼 전압에는 비례했고 저항에는 반비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기호로 나타낸다고 한다면 I는 저항의 기호는 R이었죠. 전압의 기호는 V였습니다. 그래서 I는 R분의 V다. 자, 요렇게 외워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관련된 그래프, 전압과 전류가 비례하는 그래프, 그리고 전류와 저항은 반비례하는 그래프, 두 가지 그래프를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I는 R분의 V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거 조금 더 입에 잘 붙으라고 V는 IR 이렇게 많이 외우죠. 그래서 옴의 법칙,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문제 적용입니다. 그래프는 길이만 다른 니크롬선 A와 B를 각각 전기 회로에 연결하고 전압을 바꾸면서 전류의 세기를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저항의 크기를 구하시오라고 했는데요. 네, A, B 그래프를 보면 전압과 전류가 비례하는 그래프인데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전압이어도 전류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항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는데 I는 전류의 세기는 전압 V에 비례하고 저항에는 반비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식을 바꾸어서 저항에 관한 식으로 바꾸어 볼게요. R은 I분의 V, 자, 요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요 점을 볼게요. 자, 요 점을 보시면 3V일 때 0.6A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항의 크기는 0.6분의 3이라고 해서, 5옴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B의 경우는 여기 3V일 때 0.2A였죠. 그러면 0.2분의 3라고 해서 15옴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A보다 B가 저항이 3배 더 컸습니다. 그래서 같은 전압일 때 전류의 세기가 A가
3배 더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니크롬선 A를 연결했을 때 전압이 8V라면 이때의 전류는 얼마이냐라고 했습니다. 네, 니크롬선 A의 저항값을 우리가 여기서 구해놨죠. 니크롬선 A의 저항값은 5옴입니다. 그런데 전류의 세기는 네, I는 아까 R분의 V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R 5옴분의 전압이 8V일 때라고 했습니다. 전압이 8V다 라고 해서 계산하면 전류는 네, 1.6A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네, 저항을 바꾸면 같은 전압을 걸었을 때 전류의 세기가 달라진다. 네, 5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과학적 사고력 문제 보겠습니다. 오디오 볼륨 조절기를 돌리면 스피커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변하면서 소리 크기가 변한다. 자, 볼륨 조절기는 무엇을 조절하는 것일까? 네, 전류의 세기가 변하면서 소리 크기가 변한다. 전류의 세기가 왜 변하는 걸까요? 네, 저항을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2번, 소리를 크게 하려면 센 전류가 흘러야 한다. 소리를 크게 하기 위해 저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류와 저항의 관계를 설명해보자 라고 했네요. 자, 그렇다면 자, 저항이 클수록 전류가 작아지기 때문에 네, 저항과 전류가 서로 반비례하죠. 그래서 소리를 크게 하려면 네, 저항을 작게 해야 네, 전류가 세게 흘러서 소리를 크게 할 수 있습니다. 자, 학습지 8페이지 소단원 3번째 쓰임새에 맞는 저항의 연결 여기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저항을 연결하는 방법, 직렬 연결이냐 또 병렬 연결이냐에 따라서 어떤 특징이 있고 생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지털 숫자는 어떻게 표시되는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디지털 숫자 표시 장치는 7개의 작은 발광 다이오드로 되어 있다.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7개의 발광 다이오드로 되어 있는데 얘네가 각각 따로따로 켜지고 꺼지면서 숫자를 표시합니다. 이렇게 따로 켜거나 끌 수 있도록 연결하는 거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워서 이미 알죠? 나란히 연결, 즉 병렬 연결된다는 이야기네요. 전구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 비교하기입니다. 전구 한 개가 연결된 회로를 만들고 먼저 밝기를 관찰한 다음에 직렬 연결해보고 또 병렬 연결해봐서 각각의 밝기 비교하고 그리고 끊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비교해보는 거였는데요. 전구 한 개를 연결할 때와 밝기를 비교하면 직렬 연결은 네, 어두워졌었죠. 병렬 연결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밝기가 서로 같았어요. 그리고 전구 2개 중 한 개의 연결을 끊을 때 나머지 전구는 직렬 연결일 때는 꺼졌고 병렬 연결일 때는 꺼지지 않고 불이 켜진 채로 있었습니다. 자, 3번 저항의 연결에 따른 특징과 쓰임새입니다. 오늘 배운 거라서 다들 기억하고 있겠지만 선생님 참고하라고 그림 잠깐 가지고 왔습니다. 자, 먼저 직렬 연결인데요. 직렬 연결일 때는 전지의 전압을 이렇게 저항이 직렬 연결되어 있을 때 이렇게 3개가 다 나누어서 가져갔죠. 그리고 저항이 이렇게 직렬 연결되어 있으면 저항이 어떤 효과? 길어지는 효과를 가져온다. 저항이 길어지면 통과하기 그만큼 어려우니까 네, 전류의 세기는 작아진다라고 했죠. 여기 높이 차이가 낮기 때문에 네, 전류가 빨리 흘러내릴 수가 없습니다. 표의 내용을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각 저항의 전체 전압이 네, 나누어 걸리죠. 회로 전체 저항은 네, 직렬로 연결 쭉 길어지는 거니까 커진다. 네, 그리고 회로 전체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저항이 커지니까 작아진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저항의 직렬 연결의 장점은 모든 저항에 같은 세기의 전류가 흘러서 스위치 하나로 동시에 켰다 끌 수 있다. 네, 이게 장점이고요. 단점은 또 그게 바로 단점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고장이 난다면 전체가 작동을 멈추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사용의 예입니다. 회로에 퓨즈를 직렬 연결하면 전기기구에 과전류가 흐를 때 퓨즈가 끊어져서 회로의 전류가 차단돼서 전기기구 고장을 막는다라고 했어요. 퓨즈 안에는 녹는 점이 낮은 금속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과전류가 흐르면 네, 우리 도선 안에 원자와 전자들이 충돌하면서 열이 발생하죠. 과도한 열이 발생하면서 온도가 올라가면 네, 퓨즈가 끊어집니다. 녹아서 끊어지고 그러면 회로 전체의 전류가 차단되기 때문에 전기기구의 고장도 막을 수 있고 화재도 막을 수 있겠죠. 그래서
퓨즈는 반드시 직렬 연결한다. 요거 꼭 기억해 두세요. 쓰임새 요 그림의 요 첫 번째 요게 퓨즈네요. 퓨즈.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의 장식용 전구. 공사장 안전모의 LED 전구. 요게 안전모에 이렇게 달려있는 LED 전구 얘기하는 겁니다. 또 스위치 이런 것들은 직렬 연결한다. 이제는 병렬 연결 그림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전구가 3개가 여기 병렬 연결되어 있으면 전지의 전압과 이 각 전구에 걸리는 전압이 모두 같게 걸립니다. 회로가 하나, 둘, 3개로 길이 3배 늘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저항의 굵기가 굵어지는 효과를 가져왔다. 갈 수 있는 길이 더 많이 생겼다. 그래서 전자의 이동이 더 많아지겠죠. 여기 전구 한 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구 한 개를 연결했을 때와 같은 크기의 전압과 같은 크기의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전구의 밝기도 같았어요. 그런데 이 회로 전체를 본다면 여기 첫 번째 회로에 흐르는 전류, 두 번째 회로에 흐르는 전류, 세 번째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모두 돌다가 여기서 만나서 이렇게 다시 가서 나눠지기까지 이 부분에서 전류의 값이 한 개 연결했을 때보다 3배로 커지겠네요. 아래 표 내용을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저항의 병렬 연결,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전체 전압과 같습니다. 회로 전체 저항은 굵기가 굵어져서 작아지는 효과죠. 회로 전체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저항에 반비례하니까 커집니다. 장점입니다. 각 전기기구를 독립적으로 켰다 끌 수 있다. 이게 장점이 되겠고요. 단점은 많은 전기기구를 동시에 사용하면 전체 저항이 작아져서 과전류가 흘러서 전선이 녹아서 화재 위험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저항이 작아지면서 과전류가 흐른다. 이 그림에서 여기 모아지는 부분입니다. 요 3개 나누어서 갔다가 다시 모아지는 부분에서 전류가 많이 흐르면 이때 원자와 전자 충돌이 심해지고 그때 열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병렬 연결 사용의 예입니다. 건물의 전기 배선, 집이나 학교 같은 곳의 전기 배선은 병렬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전기기구에 220V의 동일한 전압을 걸 수 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기구는 우리나라 대부분 다 220V에 맞춰서 나옵니다. 너무 전압이 낮아도 작동하지 않고 또 너무 전압이 높으면 타버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모두 다 220V에 동일하게 걸려면 반드시 병렬 연결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건물의 전기배선은 병렬 연결되어 있다. 또한 전기기구를 각각 켜거나 끌 수 있어서 사용하기 편리하다. 내가 머리 말리느라고 드라이 하다가 드라이 딱 멈추는 순간 온 집에 있는 전기기구가 멈춘다. 그러면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각각 따로따로 켜거나 끌 수 있어서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병렬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쓰임새입니다. 가정의 전기 배선, 멀티탭, 콘센트, 가로등, 여러 개 전구가 달린 거실 등 이런 것들이 모두 병렬 연결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멀티탭 같은 거 병렬 연결된다고 해서 여기에다가 다 꽂아가지고 여러 개의 전기기구를 연결해서 사용하면 이 전기기구 각각에 흐르는 선이 아니라 이게 모이는 곳에서는 굉장히 전류가 세게 많이 흐르기 때문에 화재 위험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반드시 주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 제품이 모두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면 전체 저항이 커져서 전류의 세기가 약하게 흐를 수도 있고 이 3개 중에 한 개의 전기 제품이 고장 나거나 아니면 끈다. 그러면 다른 전기 제품 모두가 작동을 멈추는 일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지는 여기 8페이지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